네, 종목 카운슬러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시판으로 갈게요. 이번에도 문자 참여인데요. 1318님께서 비트로시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1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6개월 이상 보유 중인데 4월 3일에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목표가 도달 못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용구 전문가님, 이 종목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4월 3일 날 진단을 받으셨으면 4월 3일 날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거든요. 네. 팔았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합니다만 사실 실제로 관련이 없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사업 보고서상 그 뉴스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팔아먹기 위한 뉴스지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 뉴스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 보고서 그냥 보시면은 차세대 무선통신 및 센서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전부터 좀 등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뭔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 시장의 규모가 뭐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뭐 2,702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제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의 보고서상으로 좀 써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기업은 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에 기업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은 그 이전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고 나서 관련성을 좀 엮어서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가 크게 좀 위축되고 있는 한 30-40% 정도 매출이 다운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순익적으로 좀 적자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인프라라든가 뭐 플랜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스마트 인프라 사업 중에서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다가 뭐 첨단 그린 도시 뭐 별의별 지금 사업들을 다 지금 벌려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월 결산 법인인데 3분기 누적성으로 봤을 때 매출은 거의 30-40% 다운됐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급감하다 보니까 영업적자 40억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3월 달 결산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올해는 뭐 상당한 경우에 좀 적자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보면서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월봉상으로 사실 다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이 주가라는 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두꺼운 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이동평균선, 이게 5년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자리를 자꾸 찍고 내려오는 이유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테마로만 올라가는 주가는 5년 평균선 이상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가 현 구간에서는 또 사물인터넷 관련된 테마로 뭐 엮어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이제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래 기다린 것은 좀 아쉽긴 하더라도 최근에 저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2250원 선은 아쉽지만 좀 손절가로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 중간에 또 사물인터넷 관련된 주들이 다시 한번 좀 이슈로 부각이 돼가지고 비츠로시스도 또 특징주 형태로 누가 이제 묶어서 써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2,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내시고 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실적 발표되면 또 약간 좀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에 실적 발표되기 이전에는 매도하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시청자님께서는 좀 힘이 빠지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나오기 전에 좀 빠져나오자 펀더멘털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슈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츠로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참여인데요. 1503님께서 일진 다이아를 사셨습니다. 9,500원 매수가 비중이 30%입니다. 부지점장님, 매수가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7,100원대예요. 시청자님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진 다이아 하면은 이제 그 공업용 다이아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게 글로벌 3대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진 다이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또 최근 이제 그 일진 다이아의 뭐 탄소 복합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장 동력이 좀
그 실질적인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할 만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의 그 중소형주가 좀 최근 5월 들어서 그 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청자님 9,500원 매수가인데요. 실적 부분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때까지는 시청자님은 보유를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일진다이어가 실적이 좀 부진했거든요. 글로벌 경기 침체. 근데 글로벌 경기는 조금씩 회복 국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7,000원대이지만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 하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죠. 차트를 보면은 결국 올해는 한 7,000원 전후를 바닥으로 하고 10,000원 전후를 고점으로 하는 이런 그 박스권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주가를 상당 기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괴롭지만은 하단부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9,000원, 9,500원, 10,000원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이쪽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목표가는 제가 9,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 구간은 상반기에는 안 오더라도 하반기 쪽에서의 그 일진다이어가 실적 개선되는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박스권 상단부는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매도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되겠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9,500원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목표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예상치에 잘 부합할 경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일진 다이아까지 살펴봤고요.